서울시는 2021년부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단순 반복 업무에 RPA를 도입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직원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았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톡 현장민원 자동 배분,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관리 자동화, 감사보고서 자동 생성, 법정 감염병 감시자료, 감시 DB 구축입니다. 네 가지 업무를 저희가 자동화함으로써 연간 약 8,600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각 적용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톡 현장민원 자동 배분입니다. 다산 120 콜센터로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해당 자치구로 실시간 자동 배분하는 과제입니다. RPA가 실시간으로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함으로써 민원 접수 지연이 없고 직원들이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년부터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2년도에 구축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관리 자동화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필수 정보를 수집해 수기로 데이터를 생성했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업무부하가 증가하여 인력의 피로도 증가 및 대응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7가지 세부 업무 과제에 RPA를 도입하여 600만 명의 확진자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7가지 세부 업무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 원본 신규 데이터 입력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원본 관리 대장에 일일 발생 확진, 사망, 위중증 대상자를 기록하고 코로나19 주간 동향 및 상황 보고 사전회의 자료를 작성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증상 발생인 입력입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확진자 조사서 내용을 조회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확진자 원본 DB를 갱신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 입력입니다. 기관 포털 내 메모 보고 문서에 접속하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검출자 발생 보고 자료를 다운받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내용을 추출하여 확진자 원본 DB를 갱신하는 과제입니다. 네 번째는 위중증 갱신입니다. 확진자 원본 DB에서 위중증 데이터를 추출하여 확진자 원본 대장을 갱신하는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 역학조사 입력입니다. 확진자 원본 DB 확진자 조사서를 다운로드하여 기초 역학조사 데이터 매핑하여 그 내용을 확진자 원본 DB에 갱신하는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히라 입력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위기대응 시스템 정보를 조회하여 환자 관리 대장을 다운받아 확진자 원본 DB를 갱신하는 과제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백신 접종 입력입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확진자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을 입력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사례 이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감사 담당관 감사보고서 자동 생성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서 1종만 수기로 작성하면 나머지 관련 감사보고서 5종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요. 감염병 연구센터 법정 감염병 감시자료 감시 관련 DB 구축입니다. 감염병 연구센터에서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에 이제 RPA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보시기 위해 이런저런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질병관리청 접속 후 법정 감염병 89종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DB를 최신화하는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서울시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 사례 4가지는 담당자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과제들로 코로나19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현재까지도 운영 중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RPA 도입 시 유의사항 및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인데요. RPA 도입을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 기관을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로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보통 이 장표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보실 거는 RPA를 함에 있어서 먼저 준비 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RPA를 적용할 수 있는 과제인지 그리고 RPA를 그 과제에서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담당자가 명확히 알고 업무 프로세스를 RPA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에 RPA를 24시간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정기라든지 기타 여러 제반 사항을 준비했어야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실제 운영하시는 RPA 담당자분들이 놓치기 좀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RPA를 하기 전에 내가 이 RPA를 얼마만큼 기동할 건지를 결정하시고 미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잘 정리된 이제 프로세스에 맞게 이제 자동화 업무가 설계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들, 뭐 팝업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성 변화, 다운로드 데이터 형식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그거를 반영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자동화 업무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시고 변수를 정의해 주시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RPA를 도입하는 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산적인 마인드가 있거나 전산직이시거나 아니면 IT 경험을 좀 해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행정직 분들이시거나 이런 거를 조금 RP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설계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검증하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 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공수가 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실 수 있는 담당자 분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행운이기도 하죠. 서울시는 지금까지 RPA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24년에는 AI 서비스를 활용한 청소년 가출 게시글 댓글 자동화와 OCR 서비스를 이용한 경매 관련 비전자 문서 접수 자동화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순 방법 업무 자동화에 AI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RPA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